자, 이제 1장 그 리눅스란 무엇일까? 과연 리눅스가 무엇인지 요번 과정을 통해서 리눅스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남들이 야, 리눅스가 뭐야? 그러면은 아, 리눅스란 이런 거야. 그리고 리눅스의 활용 범위를 알 수 있겠습니다. 아, 리눅스를 어디다 쓰는 건지, 왜 쓰는 건지 그거를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리눅스를 할 건데 과연 리눅스가 어떻게 탄생되고 리눅스에서 커널 하는데 이 커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데 리눅스는 윈도우용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다 써있죠? 윈도우용 응용 프로그램이 아니다. 아닙니다. 리눅스는 윈도우즈랑 동등한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 그래서 리눅스는 운영체제고 윈도우즈도 운영체제다. 둘이 동등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리눅스는 독자적인 운영체제입니다. 리눅스의 사용 범위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개인용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 서버, 임베디드, 클러스터링 이렇게 사용 범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개인용 데스크탑 영역은 그 윈도우즈 계열 같은 거는 뭐 9X 계열 있죠. 9X 계열이 뭐 95, 98, 윈도우즈 미 뭐 이런 거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워크스테이션 그 범위는 그 개발자용 환경,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개발자용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눅스에서 중요한 게 이 서버죠. 리눅스에서 실질적으로 리눅스를 가장 많이 쓰고 리눅스의 강력함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서버입니다. 서버는 웹서버, DB서버, 뭐 메일서버, DNS서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서버를 리눅스에서 구축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자, 물론 유료도 되겠지만 무료로 일단 운영을 하고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베디드 시스템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 PDA 있죠, PDA. 자, 여러분 만약에 PC가 역할이 이만큼이 필요하다. 그럼 PDA는 역할이 PC만큼 필요 없죠. 요만큼만 필요하죠. 요만큼의 기능만 있으면 되죠. 가벼운 기능만. 근데 PC만큼 다 기능을 여기다가 늘리니까 그 PDA가 조그만데 그 역할도 뭐 CPU도 잡고 메모리도 잡고 한데 거기서 이 역할을 다 해서 이거를 다 소화할 수가 없겠죠. 이 전체를 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은 리눅스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스 중에서 필요한 소스 부분만 이 PDA에 심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휴대폰도 휴대폰이 하는 기능 요만큼만 TV의 기능 요만큼만 이렇게 심으면은 각각의 시스템에 인베디드 시스템에 구동되는 운영체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클러스터링 환경인데 클러스터링 환경은 간단히 얘기하다가 여러 대의 컴퓨터가 한 대처럼 작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PC가 만약에 세 대가 있는데 각각 PC가 아무리 빠르다 그래도 세 대를 합친 것만큼 못하겠죠. 그래서 이 세 대를 합쳐서 마치 한 대처럼 작동을 한다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분할해서 동시에 일을 하면 굉장히 일이 빨리 되겠죠. 이게 바로 클러스터링 환경입니다. 이 환경으로 실제로 그 영화 같은 것도 만들고 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이나 그 뭐 슈렉 이런 영화가 이런 리눅스 클러스터링 환경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리눅스 배포판 얘기가 나오는데 리눅스 배포판은 그 리눅스의 GNU 소프트웨어, X 윈도우, 기타 어플리케이션. 야, 리눅스는 리눅스지 그럼 또 배포판은 또 뭐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리눅스는 그 리눅스 커널밖에 없습니다. 커널. 자, 깨끗하게 하고. 자, 리눅스 커널. 자, 뒤쪽에 커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건데 커널은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통신을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이 커널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통신하는 기능. 그래서 리눅스의 진짜 리눅스는 이거밖에 없는데 나머지 사실 우리가 쓰는 건 뭐죠? 웹서버도 써야 되고 뭐 오피스, 그 스타오피스 이런 프로그램도 써야 되고 뭐 기타 등등 프로그램 써야 되는데 이 리눅스 자체는 커널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것만 주고 너가 알아서 써라. 그러면 쓸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배포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런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배포하는 것을 배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레드햇 있죠? 우리가 배울 레드햇도 이 배포판에 포함됩니다. 레드햇 안에는 이 커널도 있고 나머지 응용 프로그램들도 한꺼번에 같이 배포가 되는 것입니다. 배포판의 종류는 슬래기어, 레드햇, 뭐 데비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슬래기어는 꽤 오래된 배포판이고 뭐 요즘은 나오긴 하는데 잘 사용을 안 하죠. 그래서 레드햇을 주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배포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배포판들도 있는데 이 한글 배포판들은 주로 이 레드햇 기반으로
이 한글 레드햇 기반으로 한글화를 시켜서 만든 그 배포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들도 다 그 레드햇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한글 배포판이 요즘에 좀 보급률이 많이 떨어진 게 레드 버전이 지금 버전이 올라오면서 특히 레드 9 같은 게 한글 지원이 이 자체로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대한 매력들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요즘에 레드 자체만으로도 한글 지원이 잘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활용 사례는 리눅스가 실질적으로 가끔 사람들이 야, 리눅스 뭐 불안하지 않냐, 뭐 다 공개됐으니까 뭐 해킹 당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리눅스 활용 사례가 그 우리 교재 쪽에 한번 쭉 읽어보면 나올 텐데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 사례를 보면은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뭐 검증이 안 되고 이런 걸 사용할 리는 없겠죠. 그래서 많이 리눅스도 실질적으로 많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많이 활용 사례도 많이 있고 우리도 앞으로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많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는 공개 버전과 상용 버전은 나왔습니다. 리눅스는 공짜라고 들어서 공개 버전을 알겠는데 공짜라면 왜 또 돈을 받냐? 요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용 버전은 그 리눅스 공개 버전과 상용 버전의 그 안에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이제 패키징하는 방법 이렇게 뭐뭐를 더 주고 안 주고 그 차이랑 그리고 상용 버전의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서비스죠.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는 중소규모 회사 단에서는 우리가 리눅스를 잘 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공개 버전 무료로 다운받아서 그냥 설치하면 되겠죠. 하지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리눅스로 뭘 할 때 꼭 무료로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일정한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으면 되겠죠. 문제가 생겼을 때나 이럴 때. 그럴 때 상용 버전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공개 버전과 같은 기능을 하는 상용 버전 서비스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상용 버전은 우리가 이번에 학습할 거는 web.red.com에 가면은 이 공개 버전을 똑같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공개 배포폰 파일을 다운받아서 다운받으면 파일이 3개를 다운받으면 되는데 슈라이크 i386 디스크 1, 2, 3.iso 이 3개 파일을 받으면 됩니다. 이 ISO 파일이 뭐죠? 확장명이 얘는 CD 이미지 파일이라고 부르죠. CD 이미지 파일인데 이 ISO 파일을 가지고 뭐 EGCD EGCD나 뭐 버닝럼, 네로 버닝럼 이런 걸 가지고 CD로 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3개 파일을 만들어 CD로 3개를 구우면 되겠습니다. 또는 그냥 사용해야 됩니다. ISO 파일 그 자체만 가지고 CD를 안 걷고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상태로 저희도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CD로 따로 안 만들고 ISO를 다운받았다 치고 이 자체를 가지고 직접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국어를 지원한다. 다국어 지원한다는 건 우리가 쓰는 한국어를 지원을 아주 잘 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한글 배포판, 뭐 알짜, 미지, 터보, 뭐 한컴 이런 한글 배포판이 조금 보급률이 떨어진 이유가 내 대신 이제 한국어를 잘 지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눅스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리눅스는 리눅스 토발즈가 커널을 처음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1991년 0.02 커널. 잠시만요. 리눅스의 진짜는 아까 얘기했죠? 이 커널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 안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나머지 응용 프로그램들이 바로 GNU 프로젝트에서 지원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 토발즈는 이 커널만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쓸만하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많은 해커들이 이 커널을 가지고 계속 보완하고 유지하고 해가지고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창립한 그 FSF라는 그 비영리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GNU 프로젝트로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붙여가지고 현재 리눅스가 이렇게 완전히 쓸만한 리눅스가 탄생이 된 겁니다. GNU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GNU is not Unix라는 그 재기적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 같은 데서 GNU 선언문이라고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꽤 재밌고 뭐 개혁적이고 참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언문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GPL 라이센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GPL 라이센스를 따른다는 얘기는 이 소스를 일단 공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스를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면 소스를 공개하고 소스를 공개한 소스를 갖다가 누가 수정하고 재배포해도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 윈도우즈 계열의 그 프리웨어를 얘기하는 거는 실행 파일만 주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사용해라 이게 프리웨어인데 그 GPL 라이센스를 따른다는 얘기는 소스를 공개할 뿐 아니고 수정하고 그 소스를 갖다가 재배포하고 판매해도 되는 그런 권한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은 뭘 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GNU 선언문을 혹시 한번 읽어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먹고 사는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커널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이 커널이 뭘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널이 바로 진짜 리눅스라 그랬죠. 여러분 이 하드웨어 있겠죠. 하드웨어 뭐 있죠. CPU, 메모리 뭐 이런 비디오 카드, 사운드 카드 이런 게 있죠. 하드웨어를 싸고 있는 게 커널. 바로 이게 우리가 얘기한 진짜 리눅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커널이 있고 나머지 쉘과 응용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건 쉘이나 응용 프로그램이죠. 쉘이 뭐죠? 명령어 해석기라고 얘기하는데 본쉘, 뭐 C쉘 이런 것들이 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 쉘이나 응용 프로그램을 합쳐서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커널을 통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명령어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명령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이 응용 프로그램을 쓰는데 쉘을 통해서 커널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쓴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짜 리눅스 토발즈가 개발한 커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결자리 이게 사실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요 자체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레드햇 리눅스 9가 요 전체적인 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커널이 뭐죠? 진짜 리눅스죠. 진짜 리눅스는 소스를 공개하고 개방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스는 배포가 어떻게 되냐면 리눅스 다시 xyz.tat.gzip 이런 형식으로 배포가 되는데 이 xyz이 의미하는 게 x는 주 버전, y는 홀수는 베타, 짝수는 안정 버전, 그리고 마지막 거는 버그 수정 획성.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만약에 2.4.20이다. 그러면은 주 버전이 2고 y가 홀수 버전인가요? 짝수 버전이 안정 버전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다음 버전이 지금 거의 준비가 됐는데 2.6 버전은 중간에 2.5 버전이 있긴 있었겠죠. 근데 2.5 버전은 베타판입니다. 그래서 그 배포판이나 이런 데서 포함이 되진 않고 2.4, 2.6, 그 다음에 나온 건 뭐 2.8 이렇게 짝수 버전으로 계속 그 안정화 버전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마지막 버전은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버그를 좀 있는 걸 수정하는 횟수를 의미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커널의 숫자가 높을수록 의미하는 거는 장치의 지원이 좋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많은 하드웨어 장치를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은 하드웨어가 되지 않는 거라도 나중에 2.6 버전이나 2.8 버전에서는 더 잘 지원되고 그렇게 장치의 지원이 좋아지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커널은 이 사이트 들어가면 최신 커널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는 레드햇 9에는 커널 2.4.20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들어가 보면은 2.4. 하고 20 이상 버전 조금 높은 게 있는데 뭐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커널과 모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깨끗이 하고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커널이 리눅스 토발즈가 처음에 할 때는 커널이 요만했어요. 왜냐면 0.02 버전으로 시작했죠. 지금 뭐 2.4 버전인데 요만해서 뭐 충분히 쓸만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커널 버전이 올라가니까 뭐 하드웨어 지원 장치도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요만해졌어요. 점점 더 커져요. 커널이 계속 나갈수록 버전이 높아졌어. 그러니까 커널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무거워지고.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커널에 들어가는 게 커널이 뭐라 그랬죠? 다시 기억해보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하드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 커널에 있는데 이 커널에 하드웨어 지원하는 장치들이 많이 들어있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좀 스캐너다 또는 디지털 카메라다 이런 거 잘 안 쓰죠. 가끔 쓰긴 하는데 이런 것까지 커널에 넣을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들어있던 커널을 핵심적인 것만 커널을 만들고 나머지는 모듈이라는 따로 독립된 파일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건 쓰다가 만약에 내가 디지털 카메라나 스캐너 쓰겠다 잘 안 쓰는 거지만 가끔 쓰면은 그때 이거를 갖다가 쓰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커널이 작아졌죠. 나머지 모듈로 떼어내고 이렇게 되니까 커널에 대한 부하도 커널도 좀 더 작아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커널이 이렇게 하나로 다 됐을 때는 이 통짜적 커널 하나인데 만약에 장치 하나가 추가됐어요. 요만한 장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면 이 커널 자체를 다시 컴파일해야 됩니다.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조그만 장치 하나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눠졌다. 그럼 요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요 모듈만 추가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커널을 모놀리틱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커널은 그 리눅스 커널도 모놀리틱 커널 방식을 따르는데 이거는 커널 버전 2.0부터 이런 방식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저희가 오늘 한 거는 리눅스의 정의, 리눅스가 무엇이고, 리눅스의 탄생 배경이 무엇이고, 그리고 커널 얘기를 좀 했는데, 커널이 바로 진짜 리눅스라 그랬죠? 커널의 의미랑 커널 소스가 그 소스 숫자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